작은 서랍장에서 시작해 10조를 벌게 된 이 남자는 꿈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수없이 생각해본 그 꿈을 입으세요. 이런 명언을 남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파는 것은 옷이 아니라 꿈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팔고 있는 남자. 그는 작은 서랍장에서 넥타이를 팔기 시작해 세계 최고 브랜드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자산 가치는 10조를 돌파하며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되었죠.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남자의 이름, 바로 랄프 로렌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란 꿈을 꾼 적도 없는 단지 영화 속 배우들에 대한 동경과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아이에서 실제로 그가 꾼 꿈보다 더 큰 현실에 사는 랄프 로렌. 이번 영상에선 아무것도 없던 그가 꿈을 입고 또 꿈을 팔며 부와 명예를 모두 이룬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랄프 로렌은 1939년 뉴욕의 브롱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민자 출신이셨고 4남매 중 막내였던 그의 가정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항상 행복했다고 합니다. 단지 운동을 좋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랄프 로렌. 하지만 사실 그런 그에겐 한 가지 취미가 있었죠. 바로 TV나 영화 속 주인공들을 동경하고 따라하는 것.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영화 속 인물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 캐리 그랜트와 듀크 윈저 공 같은 영국의 젠틀맨 스타일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게 된 멋진 남자라는 꿈.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놀러가며 자신의 꿈을 처음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버지의 옷장과 신발장을 보여줬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꿈을 보게 됐죠. 가지런히 줄지어 있던 양복과 셔츠들, 신발장에 있던 다양한 구두까지, 그렇게 저는 제 목적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랄프 로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가 정한 목적지는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닌 쇼핑이었습니다. 그저 영화 속 주인공 캐리 그랜트처럼 옷을 입고 젠틀맨처럼 보이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양복점 하는 친구의 아버지에게 옷을 맞췄고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일의 아이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친구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랄프 로렌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는 아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간 랄프 로렌. 어느새 그는 학교에서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고객들마저도 그가 입는 독특한 스타일에 매료됐죠. 그는 말합니다. 남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들어갈 한마디로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적긴 했지만 저는 그 당시 뭘 해야 할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그가 썼던 백만장자라는 목표. 하지만 다가온 현실은 그 목표와 거리가 멀었죠. 백화점을 다니며 야간 대학을 다니던 그는 대학마저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만들게 될 그의 브랜드 랄프 로렌의 밀리터리 영향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군대를 전역한 랄프 로렌. 옷을 좋아하는 것 말곤 아는 게 없었기에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브룩스 브라더스에는 프레피룩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하지만 전 그 스타일에 저만의 색깔을 더했죠. 그곳엔 팔지 않는 넓은 넥타이와 큰 라펠의 수트를 직접 만들어 입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과 사람들은 우아한 그 모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2인치 정도의 넓이를 가진 넥타이가 유행했지만 그는 2배나 되는 4인치의 넓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는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었죠. 당시 매장의 점장과 넥타이를 만드는 재단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랄프, 너의 스타일은 지금 이 시대엔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손님들의 요구에 그는 직접 자신의 넥타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그런 타이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저만의 샵을 차렸죠. 저는 원단에 대해서도 비율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판매를 하는 법이었기에 좋은 퀄리티와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 브랜드 이름을 자신이 동경하던 윈저공과 영국 엘리트들의 스포츠 폴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매장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한 서랍장, 매장이 아니라 서랍을 하나 가져다 놓고 아주 작게 자신의 넥타이를 판매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니기에도 좁은 그의 첫 매장,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색깔의 넓은 타이, 주문은 몰려들었고 모든 가족이 서랍장에서 시작한 그 넥타이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죠. 뉴욕 최고의 백화점 블루밍데일에 입점하는 것. 랄프 로렌은 자신의 넥타이를 서류 가방에 넣고 블루밍데일의 본사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서류 가방 속 넥타이를 보여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넥타이는 무리일 것 같은데 만약 뒤에 당신의 이름을 빼고 블루밍데일이란 저희 상표를 붙여준다면 구매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절대 제 이름을 뺄 순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사업 초기였고 많은 물량을 팔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의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랄프 로렌은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블루밍데일의 그 담당자는 랄프 로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랄프, 당신이 만든 타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더군요. 당신의 브랜드 로고를 붙여도 좋으니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의 넥타이는 랄프 로렌이란 이름을 걸고 뉴욕 최고의 백화점에 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너무도 뜨거웠죠. 제가 팔았던 넥타이는 저 랄프 로렌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했지만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꿈을 입고 싶었던 제 자신이 원하는 걸 계속 만들어갔죠. 그렇게 엄청난 세일을 올린 폴로 랄프 로렌의 넥타이, 사람들은 그에게 넥타이를 넘어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걸 원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동경하던 사람들처럼 꿈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걸 입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남성복은 그 어디에서도 팔지 않았거든요. 직접 재단을에 맞춰 입어야 했던 그런 옷들, 아니 꿈들을 만들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입고 싶은 셔츠와 수트를 만들었고 그런 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꿈꿔온 아메리칸 드림을 느꼈습니다. 디자인을 몰랐기에 저는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고 영화 속 그 인물이 입을 것 같은 옷을 만들어 갔어요. 동경하던 TV 속 주인공이 입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그들은 옷이 아닌 꿈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꿈을 만드는 그의 여정은 남성복이 아닌 여성 의류로도 확장됩니다. 랄프 로렌은 뮤즈인 자신의 아내 비키가 입었으면 하는 그런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와는 다른 자연미,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남녀노소 모두가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를, 아니 꿈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폴로 랄프 로렌은 1997년 주식 상장을 하며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죠. 제 위주가 아닌 주주들을 위한 회사가 되면 제 통제권이 사라질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들은 그들이 아닌 제가 디자인한 꿈을 입고 싶어 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제가 원하는 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랄프 로렌의 도전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급격하게 매장을 늘린 탓에 마주한 두 번의 파산 위기,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돈과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위기를 넘겼고 갑자기 생긴 뇌종양에 큰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큰 도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매장을 늘렸을 때 다가온 파산을 이겨내고 그는 자신만의 부티크를 전 세계에 만들었거든요. 당시 모든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은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를 했지만 너무 많은 제약과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그는 뉴욕의 역사적 건물 중 하나를 통째로 빌려 랄프 로렌 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의 이름을 드림하우스라고 지었죠. 또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큰 수술을 끝내고 센트럴 파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땀을 흘리며 러닝하는 사람들을 본 랄프 로렌.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땀을 흘리며 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랄프 로렌 스포츠 라인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는 항상 꿈을 입기 위해 창작했습니다. 영화 속 카우보이, 아메리칸 남성미라는 꿈은 더블RL이라는 라인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약속을 가지는 첩보요원 007 같은 꿈을 잊기 위해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이라는 하이엔드 디자인을 만들었죠. 그랬기에 영국의 스타일을 동경하던 사람들에게는 랄프 로렌 특유의 영국스러움의 꿈을 입혔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문화를 동경하던 영국 사람들과 또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겐 그에 맞는 클래식한 꿈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꾸던 꿈을 스타일로 만들어 자신의 매장에 진열했죠. 저는 패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빨리 뜨고 바로 지는 그런 패션보다는 영원히 남는 각자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죠. 비틀즈, 폴 맥카트니의 음악이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랄프 로렌.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카우보이, 밀리터리, 그리고 턱시도까지 모든 옷을 클래식하고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래된 그의 컬렉션 사진을 봐도 전혀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을 받지 못하죠. 유행과 트렌드가 아닌 스타일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성공이 남들의 질타를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갔기에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항상 저를 비평했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들의 의견을 신경 쓰기보다 제가 원하는 꿈을 만들고 입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그의 결과물 폴로 랄프 로렌. 그런 그의 스토리를 알고 나니 옷장에 있던 그가 디자인한 옷들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펴갔고 또 입는 사람들에게 꿈을 느끼게 한 랄프 로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크고 작은 성공들도 랄프 로렌이 했던 것처럼 없던 무언가를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느껴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며 시작됐다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를 미국에 소개한 스타벅스도, 쿠팡도 사실 아마존과 그루폰을 벤치마킹했고, 토스도 페이팔이라는 한국에선 생소한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며 성공을 이뤘습니다. 랄프 로렌이 남들이 찾지 못한 꿈을 입은 것처럼 수많은 성공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걸 경험시켜주며 일어나갔습니다. 이번 영상 속 꿈을 입은 랄프 로렌의 스토리가 없던 무언가를 찾으려 고심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해결책이 되고 꿈꾸던 무언가를 다시 상기시켜 또 그 경험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성공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